상쾌한 아침 본지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본지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혁입니다. 자, 오늘은 온화한 늦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원주 지역이 현재 기온 7도로 큰 추위가 없는 상태이고요. 또 한낮에도 15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늘이 흐리고 또 공기가 탁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대기가 정체되고 또 중국발 스모그까지 가세하면서 대기 상태가 좋지 못한 것인데요. 이 다가오는 주말도 역시 오늘과 비슷한 늦가을 날씨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원주시에서 코로나19 고위험 시설의 이용자와 종사자들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전수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이제 본격화되죠. 그 내용 점검하고요. 또 강원도 내 문화계 소식도 살펴보는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11월 13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현지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원주를 비롯한 강원도 내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도내에서 새로운 확진자는 20명으로 총 확진자 수가 35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을 최대 고비로 보고 자발적으로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각 대학의 입시 방식이 대폭 바뀌었습니다. 이 도내 대학들은 한 공간 내 인원을 15명으로 유지하고 또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화상 면접 진행 등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향으로 지침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도내 쌀 생산량이 4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쌀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강원 지역의 쌀 생산량은 약 12만 7천 톤으로 1980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어제 원주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7명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원주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200명을 돌파했고 현재까지 204명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원주시는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면서 어제부터 또 고위험 시설 109곳을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도록 하죠. 자, 김민지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날짜로 현재 원주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204명이 되었군요. 네, 어제 하루 동안 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어제 추가된 신규 확진자 가운데 2명은 의료기기 판매업체발 확진자인 190번과 접촉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203번 확진자는 춘천의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됐으며 원주 지역의 한 초등학교 관계자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원주시 보건소는 확진자와 학생 간의 접촉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신천지교회와 8월 실내체육시설에 이어서 지난달부터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원주 지역의 누적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섰는데요. 강원도 내 전체 누적 확진자의 58% 이상이 원주시에서 발생했습니다. 또 최근 고령층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원주시는 고위험 시설 109곳을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원주시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요양원, 장애인시설 등 고위험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 약 3,500명을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어제부터 요양병원과 정신병원부터 검사를 시작해서 오는 20일까지 검사가 완료될 계획인데요. 해당 시설들을 방문해서 진단검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선제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고위험 시설과 병원 내 집단 감염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현재 요양원 등 시설에서는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가족들의 면회도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원주 지역 요양원 관계자에게 듣겠습니다.
요양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일단은 몸이 다 불편하셔서 외부 활동이라든가 바깥 출입이 전혀 안 되시는 분이고 직원들만 지금 출퇴근하시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조심을 하고요. 이거는 뭐 지금 원주 지역이 지금 막 확산세가 있다고 해서 지금만 조심한 게 아니라 올 초부터 계속해서 직원 교육을 통해서 계속 조심을 했던 부분이에요. 소모임부터 해가지고 그런 거는 계속 다 자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체적으로는 저희가 방역은 매일 실시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임의대로 면회를 실시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공문이 내려오거든요. 별도의 장소를 마련을 해놨어요. 저희가 칸막이 설치하고 비대면으로 이제 면회는 한 번씩 실시를 해서 지금 현재는 비대면 면회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사진을 매일 올려요. 보호자님들이 그거 통해서 부모님들을 계속 보시기 때문에 크게 뭐 이렇게 면회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은 없으세요. 네. 자, 고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선제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 검사는 모든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뭐 한꺼번에 여러 명의 그 검사를 실시해서 그 중에 확진 양성 판정이 나오면은 이제 세밀하게 개개인별로 이제 검사를 실시하는 겁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전수 검사에서 이 확진자가 발견되지는 않았어요.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확진자가 고령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경로당 등의 시설들 운영이 모두 중단되었죠. 네, 원주시는 지난 9일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과 무료 경로식당 또 경로당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었는데요. 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라 상황 종료 시까지 운영 중단을 지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3개 기관의 운영도 중단된 상황이고요. 원주 지역의 경로당 452곳과 무료 경로식당 7곳의 운영도 중단됐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식사를 거르는 어르신이 없도록 도시락 제공과 식사 배달로 전환될 예정인데요. 올해 초부터 원주 지역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경로당 등 고령층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계속 중단돼 왔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모든 바깥 활동을 자제해 생활에 답답함을 느낀다고도 했는데요. 시민의 이야기 듣겠습니다. 요즘이 제일 심각하죠, 당연히. 원주에 또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잠시 문 열었다가 또로 닫았어요. 경로당도 한 3일 문 열었다가 다시. 원주에서 제일 많이 또 발생하잖아요. 서로 이렇게 이웃 간에도 왔다 갔다도 못하고 하니까. 진짜 뭐 필요한 분들은 이제 요 마트나 개인별로 이렇게 갔다 오는 거, 그런 거는 하지. 이렇게 만나는 거는 못해요. 우리는 갈 곳이 없으니까 너무 답답하죠. 모든 행사에는 다 다니던 사람인데 못 가니까 그게 최고로 답답해요. 택시 타고 갔다가 그래야 안전하죠. 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원주 지역의 확진자 중에서 역학조사가 정확하게 되지 않은 분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뭐 구체적인 동선을 즉시 공개하기로 했다고요. 네, 현재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이 모두 파악되면 동선은 공개하지 않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고 있는데요. 원주시는 확진자가 발생한 영업시설에 대한 역학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즉시 동선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영업시설 운영자의 방역수칙 미이행에 따른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과태료와 함께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고 좀 다음 주부터는 좀 진정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민지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본격화됩니다. 어제까지 이 행정명령 계도 기간이 이제 종료되면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인데요. 위반 시의 처벌도 상당히 강력합니다. 또 실외 마스크 착용 등 전반적인 내용 짚어보도록 하죠. 원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의 김기준 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뭐 어제까지는 계도 기간이었습니다만 오늘부터 이제 본격화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스크 착용 그 의무화 계도 기간이 이제 어제로서 끝나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의무 착용을 하셔야 합니다. 네. 의무적으로 마스크 착용해야 되는 시설, 뭐 장소 어떻게 좀 분류가 되는 겁니까? 네. 저희들은 또 이제 공고를 해드린 바 있는데요. 마스크 착용 주요 의무 대상은 이제 대중교통 타실 때 의료기관, 약국 등 방문하시고 요양시설, 또 주야간 보호시설 등을 이제 이용하실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셔야 하고요. 네. 특히 또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 시설은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주시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이제 해서 중점 관리 시설 6개종, 일반 관리 시설 14개종 및 실내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됩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중점 관리 시설은 이제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방문 판매 등이고요. 일반 관리 시설들은 이제 공연장, 영화관,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니까 좀 세밀하게 따지기보다도 예. 좀 다중이 함께 이용하는 예. 시설에서는 다 마스크 착용을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해하면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이렇게 뭐 세부적으로 하긴 좀 그렇고요. 사실은 외출하실 때나 어디 이제 뭐 식당을 가시든 어디 뭐 약국을 가시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는 그 습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실내는 그런데 실외는 어떻습니까? 실내는 이제 이것도 사회적 거리 단계에 따라 틀린데요. 예. 이제 1.5단계 이제 원주시 같은 경우는 1.5단계인데 이때는 이제 실내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고요. 그럼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뭐 거리 두기가 불가능한 경우라든가 뭐 코로나19 예방 확산을 위해서 이제 시민 스스로 다니실 때나 뭐 할 때는 마스크 착용하시는 것이 뭐 따로 적용은 없지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감염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좀 이런 행정명령을 위반해서 적발되었을 때 뭐 행정처분은 어떻게 내려지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지도 단속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신고를 통해서 또 나가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마스크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방문을 해서 일차인데 계도를 하고요. 네. 계도 이후에 또 이제 적발되는 사례가 있으면 그때 이제 과태료도 부과하고 또 관리 운영 주체에겐 또 위반 시 또 과태료도 차등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 이 과태료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과태료 금액은 이제 위반 당사자, 우리 이제 시민들 개개인 같은 경우 이제 10만 원 이하로 이제 부과하게 돼 있고요. 시설물 관리 운영자에게는 이제 1차 위반 시는 150만 원, 2차 위반 시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예. 관리 운영자의 부담이 상당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 현장 점검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제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마스크 관련돼서는 올 초부터 시설물 관련돼서 이제 관리부서에서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이제 각 시설 관리부서에서 이제 자체 계획에 따라서 지도 점검을 한번 진행하게 될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거 뭐 단속을 하고 또 현장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만은 또 기존에 이제 공무원분들이 이제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단속 인력에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장에서는요?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지금 단속 인력에는 한계가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지도 점검을 이제 한 10개 부서, 관리시설 부서가 한 10개 부서 되고요. 그 부서에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또 만약에 이제 불이행자가 발생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태료 부과해야 되는데, 현재 별도의 단속 요원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좀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요즘 뭐 분위기 보면요. 마스크 착용 다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과태료 부과 좀 예외자, 예외 상황이 따로 있습니까? 예, 지금 정부에서 이제 뉴스나 방송 여러 번 이제 이렇게 발표가 돼 있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과태료 부과 예외자 경우에 이제 만 14세 되지 않은 사람, 또 이제 주변에 이제 도움이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또 이제 의학적으로 이제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 이러신 분들은 이제 예외자가 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음식이나 음료를 마실 때, 또 이제 수영장, 목욕탕 등의 물속한 탕 안에 있을 때,
또 결혼식장에서 신부나 신랑 양가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예식할 때 이제 마스크를 예. 사용 안 하셔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예. 그런데 뭐 달군 다 이해가 됩니다만은 예. 정말 이게 좀 가능할까 싶은 항목이 하나 있더군요. 예. 지금 그 탕 내에서는 마스크를 이제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셨어요. 예. 목욕탕에서 탕 예. 밖에 일반적인 예. 탈의실에서도 마스크 착용해야 된다. 예. 이게 참 현실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습니까? 예, 현실적으로 좀 지키기는 어렵지만 예. 그 정도까지의 이제 우리가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강한 인식을 가져야 되지 않나 아마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정부에서도 여기 이제 포함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네,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분명히 단속 인력엔 또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시민들이 함께 하셔야 예. 코로나19 사태가 또 빨리 진정될 수 있는 것이고요. 뭐 네. 정말 그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다라는 또 말도 요즘 많이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시민분들에게 좀 부탁 말씀, 또 당부의 말씀해 주시면서 정리하도록 하죠. 예.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내 가족 이웃을 지키는 든든한 백신은 바로 마스크 착용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본격화되는데 기한은 없는 거죠? 언제까지 이러한 그 상황이 계속된다고요? 이제 이 상황이 이제 좀 수그러들거나 뭐 어떤 사회적 변화가 있으면 예. 그때 이제 아마 정부에서 또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 저희들 거기에 맞춰서 마스크 계도 기간을 연장한다든가 아니면 뭐 의무화 기간을 뭐 좀 빨리 종료시킨다든가 아마 이런 조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코로나 이전의 일상이 정말 그리워지는 예. 요즘이고요. 빨리 그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원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의 김기준 과장이었습니다. 네, 지역의 문화계 소식들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일보 문화부의 이현정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장애인 아티스트들이 이 국적을 정말 초월해서요.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함께 뭉치는 콘서트가 열린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행사입니까? 네, 원주를 기반으로 설립된 발달장애인 전문 예술단체 제이아트 앙상블이 14일 오후 7시 원주 UR컬처파크 사운드 포커싱 홀에서 팔러 교류 콘서트를 여는 것인데요. 이 러시아 장애인 오케스트라 써니 노츠와 실시간 온라인으로 교류하는 콘서트입니다. 제이아트 앙상블은 원주 출신 피아니스트 이들린, 또 횡성 출신 피아니스트 김초아를 비롯해서 김보라 소프라노, 김유나 드러머가 있고요. 또 김윤상 오보이스트, 신명건 마림바 연주가까지 6명의 지적 발달장애 아티스트와 이들의 음악적 성장을 응원하는 전문 음악가들이 설립한 예술단체입니다. 지난해 3월 창단해서 원주와 평창뿐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대만 등 해외 초청 공연을 이어왔고 또 흡입력 있고 독창적인 종합미술 공연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실시간 온라인으로 교류를 하면서 러시아의 연주가들과 함께 한다는 것인데 이 기획이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네, 원래 이번 공연은 올 4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펼치는 대규모 국제음악축제로 기획이 됐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과 러시아에서 실시간으로 중계하면서 교류하는 형태로 관객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네. 이날 제이아트 앙상블은 온라인 플랫폼 줌을 통해서 코로나19로 공연장을 찾기 어려운 분들에게 이 곡들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수원대 박영란 교수의 세야세야 파랑세야를 적곡으로 발달장애인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으로 편곡한 다양한 색깔의 음악들을 선보이며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재난을 음악으로 치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장혜령 제이아트 앙상블 예술 감독은 콘서트가 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하면서 또 국가 차원의 장애인 인식 개선, 또 장애인에 대한 문화예술 지원이 확대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죠. 원주 역사박물관이 개관한 지 20주년을 맞이했네요. 예. 자, 또 이를 기념하는 특별전 어제부터 시작했군요. 네, 원주시 역사박물관이 오늘부터 시작하는군요. 예. 네,
개관 20주년을 기념하는 소장님을 특별전 원주 설레는 외출을 오늘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엽니다. 네. 원주 역사박물관은 그동안 지역 문화의 중심에서 원주를 알리기 위해 앞장서 왔고 또 지역 정체성을 대변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왔는데요. 또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전국 국립박물관 평가 인증에서 강원도 최우수 박물관으로 선정될 만큼 대외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시 역사박물관이 그동안 수집 관리해온 원주 관련 자료를 선보여서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박물관 자랑거리들을 한꺼번에 관람할 기회가 될 전망인데요. 특히 원주가 낳은 또 길러낸 인물들을 통해 시민 모두가 자긍심을 높이고 그들의 유산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주에 내재한 무한한 문화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또 조상의 삶과 지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원주역사박물관의 개관 20주년 특별전 오늘부터 시작해서요. 내년 3월 말까지니까 올 겨울 내내 이 관람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좀 많은 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요. 너무 한꺼번에 몰리지 않으시고 여유 있게 이 관람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가운데 그 방곡역사관 있지 않습니까? 이 방곡역사관에도 박물관 차원에서 또 고대도시 원주 사진전이 열리고 있군요. 네, 제2회 고대도시 원주 사진전이 22일까지 이 방곡역사관 1층 전시실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앞서 원주시 역사박물관은 지난 9월 공모전을 실시해 그래픽상, 이미지상, 크리에이티브상, 퓨어상 등 4개 부문 12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이 공모전 수상작과 출품작 30여 점이 관람객들을 맞게 됩니다. 2017년 순수 아마추어 사진 동아리 원주 생명 영상 나눔이가 시작한 이 사진전은 지난해부터 원주시 역사박물관이 주최하고 또 원주 생명 영상 나눔이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 원주의 문화재를 다양한 각도와 시각으로 사진에 담아 문화재에 대한 이해와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원주의 문화 유적을 찾아서 널리 알리는 동시에 옛 모습과 현재가 어우러져서 오늘을 보여주는 매력적이고 독창적인 사진 콘텐츠를 확보해서 역사 문화 도시로서의 원주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한다고 하는데요. 네. 코로나19로 별도의 개막식과 시상식은 개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참 또 하여튼 여기저기 참 코로나19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참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할 수 없고 또 볼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자, 이런 가운데 또 강원문화재단이 온라인으로 인생 한 끼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고요? 네, 강원문화재단이 자신의 페이스북 또 인스타그램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한 끼를 공유하는 인생 한 끼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얼굴을 마주하고 음식을 나누면서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특별해졌는데요. 이 평범한 것들의 소중함, 특히 식사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보자는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30일까지 나누고 싶은 요리 사진과 함께 소중한 사람과 사연, 또 강원문화재단 인생 한 끼 해시태그를 남기면 되는데요. 참여자를 추첨해서 경품이 지급됩니다. 또 15일까지 캠페인 참여자 4명을 대상으로 직접 만든 한 끼를 소중한 사람에게 대접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할 계획입니다. 결혼 30주년을 맞아 부인에게 요리를 해주시고 싶은 분, 또 정년을 앞둔 은사님께 오랜만에 찾아뵙고 싶은 분 등이 캠페인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밥을 나누면서 인생의 가치를 공유하는 인생 나눔 교실 사업 일환으로 마련됐고 지난해 첫 스타트를 끊었고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하나만 더 간략하게 살펴보죠. 원주 매지농악보존회가 내일이군요. 휘천 김장축제를 연다고요. 예, 원주 흥엄면 매질이 회촌 김장축제가 내일 회촌마을 달맞이 광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 회촌 김장축제는 마을에서 직접 재배한 배추와 재료로 주민들이 직접 김치를 담가서 판매하는 형태인데요. 사전 예약된 주문량은 축제 당일 만들어서 예약자에게 배송이 됩니다. 또 축제 현장에서는 원주 매지농악보존회와 농악시험, 국악 등을 선보이고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제기차기나 널뛰기 등의 민속놀이 체험은 생략된다고 합니다. 구입은 오늘까지 전화 예약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회촌 김장축제는 문화재청의 생생문화재 사업에 전정돼 원주 매지농악보존회가 10년 연속 개최해온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문화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문화부의 이현정 기자였습니다. 자, 11월 13일 금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